제가 6년간 여러 삼국지 인물들을 다루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유난히 오나라 2세대의 패급인 상태의 인물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나라 2세대 인물들을 한데 모아서 삼국지 최악의 세대라고 칭한 뒤 그들의 면면을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삼국지 최악의 세대라는 칭호답게 이들은 법을 어기는 것은 기본에 당연히 배신도 하며 어떤 인물은 송건이 생각만 해도 분노를 하며 이를 갈 정도였고 또 어떤 인물은 오나라를 작살낸 이궁의 변 때 활약한 주요 멤버 중 한 명이었으니 이것만 봐도 그들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나라 2세대 인물들이 모두 하자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육손의 아들인 육황처럼 오나라의 후반기를 책임진 훌륭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또한 제갈근의 아들인 제갈각도 삼국지 최악의 세대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 봤으나 제갈각은 과보다 공이 크다고 생각해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국지 최악의 세대들 편 시작하겠습니다. 주유는 적벽대전에서 승리를 거둬 조조의 천하통일을 좌절시켰고 조조군의 명장인 조인이 지키는 강릉성을 함락시켜 남영주 지역을 조조에게서 해방시킨 명장이자 오해의 기반을 다진 개국공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주유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장남인 주순이 젊은 나이에 죽었기에 차남인 주윤이 주유의 후사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유가 세운 공이 컸으므로 송건은 주윤을 총애하며 그에게 높은 관직을 줬으나 이로 인해 주윤은 점점 오만해져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 여름군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으니 오히려 송건의 총애가 주윤에게는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령과 반장은 오나라를 대표하는 용장들이며 이들은 뛰어난 장수였으나 포악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졌고 법과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감령의 아들인 감계는 죄를 지어 회계로 귀양을 갔고 반장의 아들인 반평도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회계로 유매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당은 송견 시절부터 활약해온 오나라 초창기 멤버로 묵직한 전투에는 대부분 참전한 든든한 국밥 같은 장수였는데 그가 병으로 죽은 뒤 그의 아들 한종이 그의 자기를 잇고 그의 병사들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송건이 석양정벌에 나섰으므로 한종도 종군해야 했으나 송건은 한종에게 부친의 상이 있다 하여 특별히 그를 배려해 무창에 머무르도록 해주었으나 한종은 이때 음란하고 법도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릅니다. 송건은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나 한종이 부친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종은 내심 두려워하며 부친의 시신을 싣고 자신의 가문 사람들과 부하 수천 명을 데리고 위나라로 도망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오서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정사 삼국지 본전의 내용과 달리 한종은 이전부터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만 측근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종은 악랄한 계책을 하나 떠올리는데 먼저 휘하 병사들에게 약탈을 하도록 종용하여 주변의 여행객들이 큰 피해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짓으로 송건에게 조서를 받은 척을 한 뒤 측근들을 불러 모아 송건이 자신의 병사들이 약탈을 행한 것을 질책했다고 말하며 이 죄가 자신에게 미칠 것이 두렵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 한종의 측근들도 연좌되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생각컨대 마땅히 떠나야 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으니 이 모든 것이 한종의 계책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종은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부친인 한당의 장사를 지낼 때에 맞춰 친척 여자들과 한당의 손인 누이를 모두 불러서 군의 장교들에게 남김없이 시집 보내 그들과 인척 관계가 되었고 한당이 총애하던 비첩들도 측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소를 잡아 그 피를 입가에 발라 함께하기를 맹세하는 의식까지 치렀습니다. 이후 한종이 위나라로 투항하자 위나라에서는 그를 장군으로 삼고 광양으로 봉했는데 보통 항장은 항복한 나라에서 조용히 사는 게 국룰이지만 한종은 여러 차례 오해 변경을 침범하여 백성들을 살해했으므로 송건은 늘 분해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게다가 한종은 동웅 전투 때 위나라 군대의 선봉장이 되어 오나라를 공격해왔으니 오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죽여버리고 싶은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종의 만행도 결국 끝을 맞이하는데 동흥 전투에서 위나라 군대는 제갈각이 지휘하는 오나라 군대에게 대패했고 한종도 그 와중에 전사합니다. 참고로 한종이 죽었을 때 송건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종을 증오한 사실이 어찌나 유명했는지 제갈각이 직접 한종의 목을 송건의 사당에 바쳤다고 하며 아마 송건은 저승에서 이를 흡족하게 지켜보며 한종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전종은 여러 전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송건의 신임을 받아 마침내 그의 사위가 된 인물로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아들들과 달리 차남인 정기는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궁의 변 사건으로 오나라 신하들이 손아파와 손패파로 나뉜 상태였는데 이때 정기는 손패파의 일원이 되어 양축이라는 간신과 함께 손패에게 아부를 하며 그를 위해 태자인 손아와 손아파 신하들을 모두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손이 참다 결국 정기의 부친인 전종에게 서신을 보내 그대는 김일제를 본받지 않고 정기를 지키려 하니 결국 조카의 가문에 화가 미칠 것이요 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김일제는 한나라 7대 황제인 한무제 시절 신하인데 그의 아들이 황제의 총애를 받아 한무제의 목을 뒤에서 껴안고 궁녀를 희롱하는 등 계속해서 선을 넘는 짓을 저지르자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고 한무제에게 이를 보고하는 충성심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손은 전종에게 부친이 되어서 자식의 잘못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결국 그 화가 가문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으나 전종은 육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정기는 육손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참언을 반복하며 정치를 어지럽혔기에 오찬과 고담 같은 오나라의 중신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게 되었고 태자인 소나도 태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말은 그 어느 쪽도 웃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데 송건은 소나를 패태자로 만든 뒤에 손패에게도 죄가 있다 하여 그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게다가 손패의 편에 섰던 정기 등의 인물들도 소나를 모함한 죄로 모두 죽임을 당했으니 정기는 결국 입으로 남을 해하다가 자신도 그 입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종의 가문은 차남인 정기 말고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제갈탄의 난 때 사달이 나고 맙니다. 태평 2년에 정동대 장군 제갈탄이 위나라를 배신하고 오나라에 항복을 했기에 전종의 또 다른 아들인 전역은 지원군을 이끌고 제갈탄이 있는 수춘성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사마소의 군대에 맞섰습니다. 그런데 건업에 머무르고 있던 전역의 조카인 전이와 전이가 집안 내 분쟁으로 발생한 소송 때문에 그의 모친과 부하들을 인솔해 강을 건너가 사마소에게 항복하는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사마소의 책사였던 종회가 전이와 전이로 하여금 전역에게 거짓으로 편지를 쓰게 해 오나라 사람들이 전역 등이 수춘성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것에 분노해서 전투에 나간 장수들의 집안 사람들을 죽이려 했기에 도망쳐 항복한 거라는 거짓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은 전역 등은 몹시 두려워하며 결국 성에서 나와 사마소에게 항복을 했는데 이로 인해 수춘성의 사기는 곤두박질 쳤고 제갈탄의 군대와 성에 남은 오나라 군대 사이에 위화감까지 생겼으므로 전시 일가가 전쟁 자체를 망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줄은 주경야독을 하며 가난하게 살다가 수많은 공을 세워 승상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가 적어 10년의 눈을 감자 장남인 보협이 그의 후사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도 주유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장남인 보협이 죽은 뒤 차남인 보천이 서릉독의 지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당시 오나라의 황제는 폭군으로 유명한 손호였는데 감로 원년에 보천이 직접 표를 올려 국가의 도읍을 무창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하자 손호가 이를 따랐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선 오나라에서의 보천의 입지는 꽤 탄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천이 주둔한 서릉은 진나라를 대적하기 위한 최전방이나 마찬가지였고 보천의 가문은 대를 이어 그곳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봉황 원년에 황제인 손호가 보천을 불러들여 요장독으로 임명하면서 일이 틀어지게 되는데, 요장독은 수도의 방위를 담당하는 군대의 지휘관인 직책이었지만 보천은 여러 대에 걸쳐 지켜온 서릉을 갑자기 떠나게 되어 스스로의 직위를 잃었다고 여겼고, 또 황제가 폭군인 손호였던지라 누가 참언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 생각했는지 뜬금없이 진나라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에 진나라 조정에서는 매우 기뻐하며 보천에게 위장군의 직책을 포함한 엄청난 관직과 자기를 하사한 뒤 거기장군 양호를 강릉으로 출진시켰고, 형주자사 양조를 서릉으로 보내 보천을 영접하게 했으며 파동강군 서윤에게 건평을 공격하도록 명하여 보천을 도우려 합니다. 이때 당시 보천을 구원하기 위해 파견된 진나라 병사들의 숫자만 8만 명이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진한 오나라 병사들의 숫자는 3만 명에 불과했으니 보천은 이제 진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았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하필 오나라 병사들을 지휘하게 된 장수가 바로 육손의 아들 육강이었습니다. 육강은 엄청난 군제를 선보이며 진나라 군대의 진격을 모두 막아냈고, 마침내 보천이 있는 서릉성을 함락시켜 보천과 그의 일족을 모두 죽여버렸으니, 보시 가문은 보천의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인해 삼족이 멸해지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참고로 보천은 진나라에 항복하며 자신의 조카인 보선을 낙양의 인질로 보냈기에 보시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진나라 군대를 이끈 지휘관인 양호는 육황에게 패했기 때문에 평남 장군으로 좌천되었고, 형주자사 양조는 면직되어 평민이 되었습니다. 삼국지 최악의 세대로 불릴 만한 오나라의 2세대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